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적 성질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원자 A, B, C, D 4개 주어졌죠.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니까요. 리튬 1족이죠. 베릴륨이 2족이고요. 붕소가 13족, 탄소가 14족입니다. 앞으로요,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의심을 하셔야 되냐면 2족과 13족은 예외라는 거, 그 다음에 15와 16족이 예외라는 거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실수 안 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2족보다 원래는 13족이 경향상 커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2족이 크다. 15, 16에서 같은 주기면 16족이 커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15족이 크다. 지금 보면요, 리튬, 베릴륨 1족, 2족, 13족이니까 이 두 개가 뭐에 걸리는 겁니까? 예외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혹시 이거 예외 아닐까를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4개 중에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건 탄소거든요. 원래 경향상 주기에서 오른쪽 갈수록 커져야 하니까 붕소가 돼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베릴륨이 좀 더 크다. 그 다음에 붕소가 오고 가장 작은 것이 리튬이다. 그러니 지금 이온 에너지 가장 큰 게 D죠. D가 탄소. 두 번째 큰 게 C니까 C가 붕소가 아니고 베릴륨. 그 다음에 B가 붕소가 되고요. A가 리튬이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뭡니까? 원자 반지름입니까? 원자 반지름은 갈수록 커져야 됩니까? 작아져야 됩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첫째 껍질수 같으니까 뭘 비교해야 됩니까? 핵전하량 3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죠. 원자번호 3번이니까 4로 5로 6으로, 즉 핵전하량이 클수록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D가 가장 작죠. 그래서 D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얘가 없거든요. 원자 반지름은요. B가 작고 C고 가장 큰 게 누구다? A다. 그러니까 A 제일 큰 게 몇 번입니까?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죠? A 그 다음에 누가 작다? C 다음 B니까 역전되는 게 보여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역전되는 건 아니고요. A, B, C, D가 순서가 아니라 A, C, B, D가 되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제일 작은 게 누구죠? 제일 작은 게 D가 되니까.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분석할 때 베릴륨과 붕소가 예외인 거 너 알고 있니? 를 핵심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20번 한번 봅시다. 학생 A가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3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큰 원자일수록 항상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가설을 세웠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죠. 2족, 13족, 그 다음에 15, 16족이 예외라는 거. 그래서 이 가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에서 한번 봅시다. 11번 그러니까 나트륨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 갈수록 커지는 경향인 건 무리가 없는데 738 다음에 578 작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2족, 13족. 또 어디 있습니까? 787, 1012, 1000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죠? 이게 바로 15, 16족, 2족, 13족 예외를 보인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가와 나를 비교했더니 원자 번호가 큰 게 이 원 크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하고 다하고 기억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마하고 바를 봤더니 예외를 보이더라. 그래서 옳지 않다. 답 뭡니까? 마와 바가 들어가야 되니까 3번이 이 문제 답이라는 걸 쉽게 알고 있죠. 사실 이건 뭐 문제를 분석한다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자료가 되겠죠. 2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부터 I까지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주어졌습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예외만 조심하자.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근데 결국 예외를 생각 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실수 안 하는 건 꼼꼼하게 본다고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3번, 4번 읽는다고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여기에서는 이 포인트에서 함정이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안 틀리는 겁니다. 자, 원자 번호 2번이면요. 수소, 헬륨, 3번, 4, 5, 6, 7, 8, 9, 10번 위에 2번이 있죠?
주기율표의 순서를 그려주면 잘 보이겠죠? 경향성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갈수록 위로 갈수록 비금 속성이 크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감소하고요. 그만큼 핵과 전자가 가까워지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크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의미는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넘버 1, 2인데 1주기인 원자 번호 2번이 뭐가 되는 겁니까?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이 I가 되고요. 네온이 누가 되는 겁니까? H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9번이 G인 것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건데 잘 보세요. 표시를 해놓읍시다. 2족, 13족, 요게 뭡니까? 15족, 16족이니까 요거 다음 큰 건 8번이 아니라 7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가 7번이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 다음 F 다음 E니까 8번이 E가 되고요. 정상적으로 D가 6번 되고요. 그 다음 D보다 이온에서 작은 게 C인데 이 C가 5번이 아니라 4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이 다시 B가 될 거고요. 3번이 A가 된다. 이걸 적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억. I는 원자번호 2번 네온이 아니라요. 헬륨이 되죠. ASG 중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건 왼쪽 아래니까 원자번호가 가장 큰 건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A이다. 맞는 말. 자, C하고 E의 전기 음성도 차이입니까? C하고 E의 전기 음성도 차이. 그 다음 B와 F, B와 F 어떻습니까? 어차피 2주기에서는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0.5씩 작아지거든요. 원자번호 2번 차이고 원자번호가 4번 차이입니까? 4번 차이가 더 클 테니 C와 E의 차이는 B와 F의 차이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니은과 디귿이 된다. 늘 강조하지만 이온화 에너지 문제에서 뭐가 핵심이다? 예외를 속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2, 3주기 원자 WXYZ가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원자가 전자수가 3 이상 6 이하니까 만약에 2주기라면 붕소부터 시작이죠. 붕소, 탄소, 질소, 산소. 3주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붕소 밑에 알루미늄이 있죠. 탄소 밑에 규소, 질소 밑에 인, 산소 밑에 황. 이렇게 중에 4개를 골라야 되겠죠. 근데 친절하게 X가 13족이라고 했으니까 붕소와 알루미늄 중에 하나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13족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X가 13족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X를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또 매우 작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도 이 둘에 비해서 매우 작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자 반지름이 X가 가장 작은 거 아닙니까? 4개 중에서. 근데 알루미늄이 되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커야 돼서 X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이면서 13족인 X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붕소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X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자, X를 기준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YZ가 커지죠. 전기 음성도도 YZ가 커집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중에서 Y랑 Z가 있다면 무조건 하고 붕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죠. 같은 주기니까. 그런데 X에 비해 Y랑 Z, 역시나 W까지 전부 다 원자 반지름이 큽니다.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W, Y, Z 모두 몇 주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3주기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15족, 16족이니까 분명히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를 보이거든요. 자, 볼까요? 전기 음성도가 둘 중에 Y가 크다는 건 같은 주기에서 Y가 원자번호 큰 건데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작죠. 이거 뭔가 이상하네요. 보세요. Y랑 Z 원자번호가 크면 Y가 되고 그래야 전기 음성도 크고 원자 반지름은 작고 이거는 경향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원래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 에너지도 커져야 되는데 작죠. 그럼 뭡니까? Y랑 Z가 예외에 걸리는구나. 바로 이 녀석이 Y구나. 원자 번호는 큰데 예외적으로 이온 에너지 작은 거. 그럼 당연히
P가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Z가 되는 겁니다. 역시나 예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향성이 안 맞잖아요. 전기 음성도 크다. 같은 주기라는 거 알았으면 무조건 원자번호 커야 되는데 이온에너지 작다. 분명 2족 13족 아니면 15족 16족이겠구나. 그리고 뭐 알루미늄하고 규소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붕소보다 크고 전기 음성도는 그 다음 주기니까 작고 이온에너지 작고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가 W다라고만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죠. 기억 X는 확실히 2주기 맞는 말. 원자과 전자수는 Y가 6개, Z는 5개. 맞죠? W 어디 있습니까? W는 15족이다. 몇 족인지 알 수는 없으나 15족은 절대 아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온화이즈의 예외를 잘 찾아야 된다. 24번 보겠습니다. 2, 3주기인 몇 가지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다. 같은 점선 연결한 건 같은 주기다. 그러면 다른 주기란 얘기죠. 하나 2주기, 하나 3주기. 기본적으로 껍질수 많으면 핵과 전자가 멀어지고 전자가 그만큼 쉽게 떼어내니까 이온 에너지가 작거든요. 이온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게 몇 주기가 돼야 됩니까? 3주기. 상대적으로 큰 게 몇 주기 돼야 됩니까? 2주기가 돼야 됩니다. 자, 항상 의심하라고 했죠. 요 3주기 안에 예외는 보이지 않습니다. B, C 요거 중에서도 마찬가지 예외는 보이지 않는다. 기억. A는 2주기 아니죠? 3주기. B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 여기 예외가 없으니까 여기 예외가 있네요. 같은 주기에 얘는 16족이니까 원래는 15족보다 같은 주기면 커야 되는데 예외다. 15족 원소보다 크다가 틀렸다. 그러니까 니은을 딱 읽으면서 요거 예외를 묻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자 반지름 B하고 C를 비교하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B가 크고 C는 작다. 디귿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에서 C까지 있다. A의 원자과 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같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2개면 두 번째 껍질, 원자과 전자수가 3개면 세 번째 껍질이 되겠죠. 그리고 A와 B는 같은 족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A가 더 크다. 같은 족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건 껍질 수가 작다, 주기가 작다라는 의미니까 문제에서 2주기와 3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A가 2주기가 되고요. B는 3주기가 돼야 맞죠. 그래야 A가 이온에너지가 클 수 있죠. 그러면 A는 2주기라고 했으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N, 즉 몇이다 N이? N이 2가 된다. 그럼 A의 원자과 전자수도 2개가 되니까 A는 2주기 2족이 된다. 자동으로 B는 그 다음 주기에 해당하는 3주기 2족이 된다. 그리고요, B와 C는 같은 주기인데 전기 음성도가 B가 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C는 몇 주기가 되는 겁니까?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3주기가 되고요. 근데 웃긴 게 B가 2족인데 B보다 전기 음성도 작은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1족밖에 없죠.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가 2주기 2족, B는 3주기 2족, C는 3주기 1족 이렇게 되겠죠. 1족, 2족 이를 놓고 답 찾아봅시다. A에서 C 중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작습니까? 오른쪽 위 A가 제일 작죠? 기억 맞는 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자, C와 B는 같은 주기죠. 그럼 유효핵전화는 뭐 영향을 받습니까? 원자 번호 누가 큽니까? B. 틀렸습니다. B가 더 큽니다. N주기, 그러니까 몇 주기 말하는 겁니까? 2주기. 원소 중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A보다 작은 것. 기본적으로 2주기라고 했잖아요. 2주기. 이온화 에너지가 A보다 작은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녀석이 A보다 작죠. 그럼 한 개라고 생각이 쉽거든요. 여기도 예외가 숨어 있죠. 2족다 몇 족입니까? 13족. 예외 생각 못하면 틀린다니까요. 13족은 원래 커야 하지만 2족보다 예외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 그래서 맞는 말. 그러니까 미리 생각 안 하고 이거 뭐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거 생각나겠습니까?
혹시 이 예외 없나? 해당 안 되나? 왜? 2종이 걸려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 함정에 안 빠지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기억, 디귿이 다르죠. 26번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2주기 원자면 리튬부터 시작이죠. 리베, 붕, 탄, 질, 산, 풀, 레어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바닥 상태에 홀전자 수가 들어있죠. 그럼 확인해 봅시다. 홀전자 1개, 0개, 1개, 2개, 3개, 2개, 1개, 0개 일단 썼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자 번호 순서는 아닌데 분명히 원자 번호가 연속인 4개의 원자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문제에 주어진 게 0과 1과 2가 주어졌으니 0과 1과 2가 동시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0과 1과 2가 동시에 들어있으려면 일단 요 조합이 가능하죠. 질소부터 네온까지. 그러면 홀전자 수가 1개인 놈, 2개인 놈이 1개인 놈, 2개인 놈이 되는 거죠. 누가 이온에너지가 커야 됩니까? 홀전자 1개 이온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홀전자 2개인 게 이온에너지가 크죠. 일단 이거는 안 되죠. 이 조합은. 그러면 0, 1, 2가 들어있는 것 중에는 이 조합이 가능하죠. 이거 이렇게 4개가 가능하고요. 또는 0, 1, 2가 들어있는 것 중에 이렇게 4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튬부터 탄소까지거나 베릴륨부터 질소까지거나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베릴륨부터 질소까지라면 if입니다. A가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베릴륨부터 질소까지라서 A가 3이라면 이온화 에너지가 얘가 제일 커야 되거든요. 어차피 뭐 예외가 있어서 뒤바뀐다 하더라도 어쨌든 얘가 제일 커야 되는데 제일 크지 않죠. 2.1보다 작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될 수 없다? 3이 될 수 없다. 그럼 답이 나오죠. 아, 뭐가 맞다? 리튬부터 해서 탄소까지 요 4개의 조합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0, 1, 2가 어쨌든 보이니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 1인지 이거 1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A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리고요, 똑같이 1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Z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은 1 중에 B가 뭐가 되면 되죠? Z가 되면 되고요. 같은 1인 X가 누가 되면 됩니까? 리튬이 되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누누이 강조하지만 베릴륨과 붕소는 예외이기 때문에요. 리튬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베릴륨이 이온에너지가 크거든요. 원래는 붕소가 커야 되는데 베릴륨이 예외로 크니까 홀전자가 1개인 놈들, 홀전자가 1개인 놈들보다 0개인 게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는 겁니다. 물론 누구보단 작아야 되지만 탄소보단 작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B의 범위는 무조건 1.5보다는 커야 되고요. 2.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 확실하죠. 왜? 베릴륨이 누구니까? 바로 W니까. 자동으로 탄소는 누가 됩니까? Y가 되겠죠. 기억. A는 1이다. 맞잖아요. B는 무조건 하고 1.5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왜냐면 홀전자 1개인 놈 이거보다는 주기적 성질 때문에 커야 되고요. 붕소보다는 예외 때문에 커야 하니까 1.5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2 이온화 에너지 별표 한번 칠까요? 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사실 전자를 두 번째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자, 보세요. Y가 누굽니까? 탄소입니다. Y가. W가 누굽니까? 베릴륨입니다. 이렇게 Y하고 W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물으면요. 자, 붕소일 때 전자가 떨어지는 건 제1이죠. 붕소보다 베릴륨입니까? W가 베릴륨입니다. 베릴륨일 때 떨어지는 건 W죠. 그러면 얘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리튬의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한 개 떨어지는 게 결국 W가 첫 번째 떼어지고 두 번째 떨어질 때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교만 하면 되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탄소 2P2에서 떨어지는 건데 얘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탄소 바로 뒤에가 누굽니까? 붕소니까 이게 바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Y의 제2가 되는 겁니다. 누가 크죠? 붕소가 크죠? 그러니까 Y의
제2 이온 에너지가 누가 크다? W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2 이온 에너지 어떻게 푼다고요? 첫 번째 한 개를 잃고 두 번째 잃어버릴 때니까 바로 직전,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1 작은 원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붕소의 제2를 물으면 베릴륨의 제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베릴륨의 제2를 물으면 리튬의 제1 이온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누굽니까? 기억하고 디귿. 27번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랍니다. 2주기면은 한번 적어볼까요? 리튬부터 시작하면 되죠. 리베, 붕탄질, 산, 불, 네, 이렇게 가면 되고요. 홀전자 수의 합이 8이래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2주기에서 홀전자 수를 세어보면 1, 0, 뭐 1, 2, 3, 2, 1, 1인데 3이 없이는 4개의 합이 8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홀전자 수 3개는 들어있어야 되고 2 하나 있으면 5니까 2 하나 더 있고 1이 있어야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8이 될 수 있죠. 이거 말고는 다른 조합이 없죠. 뭐 2, 1, 1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럼 무조건 이 녀석은 들어가줘야 되고요. 요거 두 개도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죠. 그러면 결론 붕소부터 산소까지 이거나 아니면 탄소부터 플로린까지 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C가 B보다 크답니다. 자, 보세요. 붕소부터 플로린이면요. 원자 번호가 A가 제일 작으니까 A, B거든요. ES2, EP2. 그 다음에 C는 ES2, EP3니까 C가 B보다 크다를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D가 되면요. A가 되면 A, B, B가 EP3죠. D는 A, B, EP3, C는 EP4. 결국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죠. 결론. 조합이 붕소부터 해서 어디까지가 된다? 산소까지가 문제에 주어진 A, B, C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붕소가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면 된다. 한 번 더 확인할까요? C, EP3, B는 EP2. B보다 C가 분명 p 오비탈의 전자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 뭘 묻고 있습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A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베릴륨의 제1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탄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붕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 붕소가 B가 되는 거죠. 질소의 제2 이온 에너지는 누가 된다고요? 탄소가 되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C의 제2 이온 에너지. 산소의 제2는 누가 된다고요? 질소가 되니까 질소의 제1이 D의 제2 이온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결론. 원래는 제1 이온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2도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외죠. 보세요. 베릴륨과 붕소가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외를 생각 안 하면 당연히 A, B, C, D로 가면 갈수록 제2도 커져야 되는데 한 칸씩 옮겼을 때 보니까 A와 B의 제2가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B가 커야 되는데 A가 좀 더 큰 걸 찾으면 되죠. 여기 있죠. A, B가 예외죠. 원래는 제1이 크면 제2도 커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한 칸 아래로 고쳐보니까 여기 예외가 존재하잖아요. 얘의 제1이 A의 제2, B의 붕소의 제1이 B의 제2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됩니까? A의 제2가 더 커야 된다. 이 문제입니다. 뭐다? 전자 하나를 잃었을 때도 예외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4번이네요. 4번이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하고 2주기, 3주기가 주어졌고 V부터 Z까지다. 일단 원자는 바닥 상태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수가 3 이하란 얘기는 자, 우리가 1s 채우고 2s 채우고 2p를 채우면 이미 2p를 채웠을 때 오비탈 3개를 다 사용하거든요. px, py, pz니까 그러니까 3s까지는 채울 수 있지만
3P부터는 전자를 채우면 안 되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3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지어준 거죠. 3주기는 2조까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홀전자 수와 제1 이온이 주어졌으니까 주기율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2주기에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인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안 적으려고 합니다. 왜 안 적으려고 하냐면요. 채울 수는 있거든요. 2주기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탄소의 홀전자 2개인 것만 알고 있는 거고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 있죠. 근데 탄소보다 지금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같은 주기에서 탄소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 그럼 2주기 끝. 3주기는 나트륨이 오죠 여기.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오죠. 더 안 적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3P부터는 전자를 채우면 조건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홀전자 0개인 게 베릴륨과 마그네슘 아닙니까? 같은 족에서는 주기가 작을수록 이온화제가 크죠? 베릴륨이 W가 되고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제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잘못 적었네요. 여기에 V가 되네요. 왜? V가 이온화제가 크죠?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 주기가 클수록 뭡니까? 이온화제가 작으니까 마그네슘이 W가 되면 됩니다. 홀전자 2개도 1개죠? 붕소도 1개죠?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제가 제일 크니까 X가 누가 됩니까? 붕소가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리튬과 나트륨 중에서는 누가 이온화제가 작죠? Z가 작으니까 나트륨이 Z가 되고요. 요게 누가 되는 겁니까? Y. 요걸 찾아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기억. X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13족이다. 맞죠? 원자 번호, 원자 반지름 W가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지는데 W가 X보다 큰지 확인합시다. 그죠? 껍질수 많으니까. X가 V보다 큽니까? X는 V보다 작죠. 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은 감소하니까. 또 물어보네요. 제2 이온화 에너지. 자, 보세요. Y랑 Z하고 X를 묶거든요. 자, 리튬의 제1은 두 번째 껍질, 붕소는 두 번째 껍질,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인데 제2가 되면 리튬은 사실 여기 있는 헬륨이 전자 하나 잃는 거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야 된다? Y가 제일 커야 된다. 그 다음 남은 건 Z하고 X인데 Z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하고 똑같죠? 네온하고 똑같고 X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하고 똑같습니까? 바로 베릴륨하고 똑같죠. 누가 큽니까? 네온이 커야죠. 그러니까 나트륨 Z의 제2 이온화제가 더 큰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2를 따질 때는 한 개 잃은 상태에서를 확인해라. 한 개 잃었을 때 얘잖아요. 그 다음에 X는 한 개 잃으면 얘잖아요. 베릴륨의 제1하고 네온하고 제1을 비교하면 네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Z고 그 다음에 누가 된다? X가 된다. 그러니 Y, ZX. 맞는 말이죠? 답 몇 번입니까?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계속 나오죠. 제2 이온화제가. 29번 보겠습니다. 바다 상태의 원자 W부터 Z까지가 있는데 원자 번호가 뭐 8번부터 13번까지랍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 8번 산소, 9번 플로린이죠. 10번 네온이고요. 11번이 나트륨, 12번, 13번 알루미늄까지. 홀전자 수가 모두 같다 했으니까 확인합시다. 홀전자 수. 2개, 1개, 0개, 다시 1개, 0개, 1개. 그러면 W랑 X랑 Y입니까? 요 3개가 될 수밖에 없죠.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근데 문제에서 두 가지 정보가 전기 음성도하고 이온 반지름인데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는 그 누구보다 9번이 넘버 1 아닙니까?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온 반지름은요. 자, 이 세 개의 원소는 전부 다 이온되면 네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껍질이 같다.
원자번호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 역시 9번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11번이고 요게 이제 D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둘 다 9번이 제일 크니까 W가 원자번호 9번인 건 확실합니다. 누굽니까? 플로린이죠. 근데 중요한 건 기역이 전기 음성도냐 니은이 전기 음성도냐 하는 건데 원자번호 9번은 전기 음성도로 쳤을 때 무조건 넘버1이니까 더 큰 게 있으면 안 되죠. 보세요. Z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게 전기 음성도 모순이 생기잖아요. W가 제일 커야 되는데 그러면 니은이 뭐가 된다? 니은이 전기 음성도가 된다. 그럼 자동으로 기역은 뭐가 된다? 이온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온 반지름 두 번째가 누굽니까? 11번입니까? 그러니 11번이 누가 됩니까?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이 누가 되는 겁니까? Y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온 반지름이 지금 누가 제일 큽니까? Z가 제일 크죠. Z가 제일 크다는 건 이 9번보다도 이온 반지름이 큰 건요. 9번보다도 원자 번호가 작은 거기 때문에 8번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Z가 될 수밖에 없다. 이래 놓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기억. 기억은 전기 음성도에다 틀렸습니다. 뭡니까? 이온 반지름. 또 물어보네요. 제2 이온화 에너지. 자, Z하고 W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산소하고 누굽니까? 플로린. 요게 Z고요. 이게 W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Z보다 W가 제1 이온에너지가 크죠? 그럼 무조건 제2도 누가 커야 됩니까? W가 커야 됩니다. 단 전자 한 개를 잃었을 때 뭐에 걸리지만 않으면 예외에 걸리지만 않으면. 근데 산소 한 개 잃으면 질소와 전자수 같아지고요. 플로린 한 개 잃으면 산소와 같아지거든요. 산소의 제2는 질소를 봐야 되고요. 질소의 제1. 플로린의 제2는 산소의 제1을 봐야 되거든요. 전자 한 개를 잃고 나니까 딱 15, 16쪽 예외에 걸리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는 누가 커야 됩니까? W가 커야 되는데 제2로 갔더니 예외에 걸린다. 그럼 누가 크다? Z가 크다. 그래서 Z가 제2가 크다. 말 바꿀까요? 질소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산소보다 크다. 사실은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왜? 제2는 두 번째 잃어버리는 거니까. 산소가 두 번째 잃어버리는 건 질소가 첫 번째 잃어버리는 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X하고 Y는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크니까 누가 커야 됩니까? Y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답이다? 니은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한 10문제 정도 남았죠. 잠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강에서 이제 순차적 이론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